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지금 무슨 기간인지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그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한번 받아는 보고 싶습니다. 02로 오는 전화라고 하던데요. 사실 저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자, 전화 받으면 뭐라고 말하면 되죠? 무조건 그냥 간단합니다. 킹스팬의 YTN 뉴스킹이죠. 뉴스킹. 네. 뉴스킹 얘기하시면 박지훈입니다. 됩니다. YTN 네. 라디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응원 메시지 주시면요. 샵 0945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증샷 또 잘 듣고 있다.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을 하는데 오늘 나토 정상회의 참석사 리투아니아 일로 출국을 하네요. 예,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요. 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제 11일과 12일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작년 6월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이제 나토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참관국이잖아요. 우리가 나토는 아니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예, 주된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신흥 안보 위협 등에 대해서 이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및 서방 국가와의 자유 연대를 중점에 두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함께 이제 나토 회원국 10개국하고요. 이제 정상들과 함께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AP4라고 하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연쇄 정상회담. 자, 그렇다면 이 참가국 정상들한테도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도 나설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지난번에도 이제 프랑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PT까지 하면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를 해서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순방 포인트는 뭐 한일 정상회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순방 가기 전부터 기시다 총리하고 회동 가질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예, 지금 뭐 일본과의 현안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회담과 별개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될 텐데요.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양 정상은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의 만남 이후 2개월 만에 재회를 하는 셈입니다. 네. 특히 이번 회담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이 요청을 했다. 자, 앞서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IAEA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회담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는데 결국은 정상회담 의제로 이 얘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의제는 예. 지난 3월에 이제 일본에 윤석열 대통령 방문했을 때 뭐 의제로 올라왔니 안 올라왔니 이제 논란이 좀 있었다가요. 그동안은 이제 IAEA 보고서를 보고 결정하자 이러면서 좀 미뤄왔었는데 예. 이번에 만나게 되면은 이제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제 성사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아마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 여론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한일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낼지 또 여론을 고려한 메시지가 나올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30년에 거쳐서 하거든요. 네. 근데 미래에 대한 문제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지금 검증을 한다고 해도 이게 불안하다라는 것은 지금 감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고요. 설사 그것이 외교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방류 유예 정도는 요청을 해서 다른 좀 대안들을 모색할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투아니아 방문에 이어서 폴란드도 순방할 예정인데 여기서는 세일즈 외교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와 함께 방산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요. 이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89명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자,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자, 일정 마치고 출국하긴 했어요, 어제. 근데 입국하는 순간부터 뭐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제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여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미리 도착을 해서 항의를 이어가던 시민단체 규탄 시위에 막혀서 공항을 바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거센 항의 시위 때문에 당초 20여 명으로 배치됐던 경찰 인력이 80여 명 가까이 증원되는 일도 있었고요. 결국 자정이 넘어 다른 출구를 통해 겨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규탄 시위를 또 하던 정의당 부대표가 체포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그로시 총장 방한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던 도중에 현수막을 펼치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을 해서 안경을 파손시킨 혐의로 정의당 부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네. 경찰은 이 부대표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다시 소환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자, 뭐 우여곡절 끝에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일정 소환은 했는데 정부 관계자들을 먼저 만났다고요? 예,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 안전기구 사무총장은요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네. 8일에는 첫날 일정으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자, 뭐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일정을 소화했는데 핵심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야당하고 만남을 했던 건데 일단은 민주당이 사무총장한테 면담 요청했고 사무총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말 그대로 민주당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면전에 두고 맹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네. 이성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장은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일본이 해양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을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우리 한국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역시 그로시와의 만남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 했습니까? 예, 그로시 총장은 스스로 한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네. 실체적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요.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나도 마실 수 있다. 그 안에서 수영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또 물이 안전하게 처리돼 방류된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로시 총장 입장에서 오염수가 아니고 물이다. 사실상 물이고 마실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 최종 보고서가 일본에 편향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IAEA 입장은 뭐 확실히 전달된 거네요. 근데 뭐 IAEA 자체가 국제기구이고 네. 권위를 갖는 기관인 건 맞습니다만 이 원자력 문제에 있어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또 일본의 용역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발주를 해서 응답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일본의 입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좀 그런 분위기는 지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미래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 불안감은 이런 그로시 총장의 말로 인해서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 반응은 어때요? 국민의힘은 그로시 총장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부터 곤혹을 치른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망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한 그로시 총장을 향해서 국제 사기꾼 쓰레기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그로시의 트위터를 도배한 악플 테러의 진원지가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자, 그로시 사무총장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 방한 일정을 소화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소통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뭐 그 부분도 성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방류 과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과하기 위한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다른 대안들이 많은데 그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까지는 이런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과 네. 또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준 정보만 가지고 사실은 용역 보고서에 응답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신빙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2년 전에 원희룡 지금 현재 장관은 당시 제주지사 그 신분에서 그때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었고 믿을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뭐 8월 오염수 방류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이슈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여야 정치 공방도 더 가열되겠죠. 지금 이제 여야는 사실 이제 진영으로 갈라져가지고 각자 주장만 하고 있고요. 사실상 매우 선동적인 언어가 지금 여야로부터 다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두 쪽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익이 달려 있는 문제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국민 편에 서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좀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혁신위 소식입니다. 최근 혁신위가 민주당을 향해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특정인을 꼭 집어서 경고성 메시지 놓기도 하고, 다만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이게 아직 흐지부지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좀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혁신위에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혁신안들을 좀 발표하기 위해서 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이제 서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과 네. 또 말바꾸기에 대한 부분, 대선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상 국민들이 큰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이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자체의 모순에 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전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기 때문에 현재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제 갈 길 가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안팎에서는 혁신위를 왜 띄웠냐 이런 또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체포동의안 요청 시 가결 당론 처리라는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의 경우에 네. 지도부가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라는 반응을 내놔서 말장난이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혁신위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초기부터 이제 별 기대는 없었던 것인데 역시나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민주당의 좀 신뢰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이 문제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편 이 시점에 민주당은 3년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 제명이 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민주당은 당시에 이제 비상징계라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꼼수 탈당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 의원의 경우에 자진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는데요. 당에서 제명으로 될 경우에는 의원직 자체는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형식만 제명이고 사실상 당과 김 의원이 합작한 꼼수 탈당 아니냐, 의원직 지키기 탈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마침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민주당이 복당 결정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기적으로는 예. 이런 비판이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김홍걸 의원이 지금 다시 복당을 하면서 이게 꼼수 탈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문영배 의원에 대해서 그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꾸 신뢰를 잃어가기 때문에 아마 혁신위가 보다 근본적인 쇄신안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혁신이 지난달 20일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달이 되는데요. 존재감은 못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또 김은경의 혁신이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내에서는 벌써 지도부가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 혁신위 자체가 강한 메시지를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하. 아무래도 민주당의 혁신을 바란다면은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 뭐 강한 투쟁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힘이 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저는 보다 근본적인 고강도 쇄신을 주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또 김남국 의원 얘기도 좀 해보죠. 코인 논란으로 탈당했던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 최근에 심경을 밝혔네요. 예, 김남국 의원은 이제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무슨 불법 자금 투자다, 미공개 정보 투자다, 대선 자금 세탁이다 하는 것들은 터무니없는 허위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이어서 가난한 코스프레를 한 적이 없다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일했고 동네 주민 한 분 한 분을 본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다녔다고 하면서요. 본인의 그런 진심을 좀 호소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행보
민주당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러 의견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지 네.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에 올라가는 있는데 어떻게 징계 수위를 정해야 될지 지금 좀 지금 갈 바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국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정작용을 할 것인지를 전 국민 눈높이에서 윤리위가 결정을 하면 될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또 전국 곳곳에 소낙성 강수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또 경기 남부, 충청, 이남에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또 내일부터 다시 또 장맛비 이어진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